올 추석에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떴습니다. 국민의 삶도 민생 경제도 보름달의 힘찬 기운을 받아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석 민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있었습니다. 여야가 정쟁만 할 게 아니라 민생 문제를 놓고 선의 경쟁을 펼치고 협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민심을 내세워 민생 문제마저 이재명 방탄으로 사물이 할 게 아니라 진짜 민생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누적 인원 3만 5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포항과 경주 일대에 피해가 컸던 것은 냉천, 칠성천 등 지방 하천이 시간당 100mm 넘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벌람했기 때문입니다.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되었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내모라, 평가 기준을 조작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금강, 영산강보 해체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폭우, 가뭄과 같은 기후재난이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제라도 4대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지류지천 정비 재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이번 태풍 피해로 보다 체계적인 지류지천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계획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을 공모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4대강 프레임에 벗어나 관련법 정비와 예산 마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도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진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한 것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습니다. 도대체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인 거짓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달랑 5줄로 답변을 합니까? 게다가 이재명 당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입니다. 즉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문제는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복의 주체는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그리고 당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존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패당 망신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와 수해와 태풍 등으로 국민의 마음에 풍요보다는 근심과 불안이 더 컸던 명절이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숨통부터 트일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 등 준엄한 꾸지람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깊이 새기어 민생 회복의 정치와 국회로 반드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정기 국회입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민생부터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수많은 민생 입법들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는 그만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대선 당시에는 공약했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현재 절반의 약속밖에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 폭탄, 행정 폭탄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직접적으로 민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중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우선 추진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10월 기한으로 운영되는 국회 민생 경제 안정 투기 등을 통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추석 민심 기자회견은 여전히 민생을 밀어놓고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내 편 지키기에만 골몰하여 법 앞의 평등을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 4번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환 거부의 명분이었던 서면 답변이 5줄도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까? 4번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게 법 앞의 평등입니까? 간교한 정치적 술수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미루려는 고질적인 남탄하기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쌀값 정책 실패의 고해성사부터 민주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쌀값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21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 지연과 20년 공매량 추정 실패 그리고 대체 작물 포기에 따른 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1년 쌀 시장 격리를 21년 연말에서 발표했고 실제 격리도 올해 2월과 5월에서야 실시를 했습니다. 5월에 2차 시장 격리도 현 정부의 인수위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10만 톤 격리도 당과 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20년산 공급 부족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매하여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게 민주당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예년보다 10만 톤 늘려 45만 톤을 매입하고 매입 시기도 앞당기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농민들의 근심이 매우 큰 만큼 구곡 재고와 신곡 수요 초과량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북한이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 법에는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핵 비핵 공격 감행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이 의심만 되어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북을 먼저 공격할 리도 없지만 정찰 위성 하나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공격 임박 징후를 알아낸단 말입니까? 김정은이 불안하면 바로 핵을 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했으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든 것입니다. 애초부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고강도로 조여드는 제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서 확인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로 인해서 그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것이 확연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민주당의 안보 포기 행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발표 직후에 북한의 선제 핵공격 선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논평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제 타격 법제화 소식이 전해진 사흘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안보 포기 정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늦게 제재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대북 포용과 대화 협력을 주문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이나 북한의 잘못은 조금도 지적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된 알맹이 없는 공허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입장 발표의 시기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한 그야말로 안보 포기 정당다운 면모를 보인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균열,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 배치 지연 등의 문재인 정권 시절 무능한 대북 대응 정책이 지금과 같은 북핵 위기의 심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설픈 입장 발표로 북핵 위기를 자초한 책임에 대해 발뺌하지 말고 먼저 국민에게 사죄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나마 그간 역사의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